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금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빅타연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영국 도착 승객의 입국 코비드 테스트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다는 소식입니다. 영국에 도착하는 여행자들을 위한 코로나 검사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 대형 검사 회사가 말했습니다. 공항 라운지도 운영하고 있는 콜린슨의 글로벌 의료이사인 사이먼 워렐은 전염병 초기에는 필요한 테스트였지만 이제는 항공여행의 자유로움을 위해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재는 영국에 입국하는 5세 이상의 여행객은 모두 입국 후 48시간 이내에 코비드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만체스터 공항 그룹과 영국 항공은 금요일에 완전히 예방접종을 받은 여행자에게 적용하는 검사 수칙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 학자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리즈 대학의 스티븐 그리핀 박사는 당신은 감염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알아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테스트를 해보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딘버러 대학에서 바이러스의 유전자 코딩을 연구하는 일레노 곤트 박사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말하면서 오미크론은 백신 접종과 이전 감염에 의해 제공되는 면역을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변종과 아마도 하나의 변종으로 뒤를 이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이러스가 더 예측 가능하고 풍토병이 될 때까지 어떤 바이러스가 어디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계속적인 주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과학계의 모든 사람이 영국에 도착하는 여행자에 대한 테스트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BBC 방송은 보도합니다. 엑스터 의과대학의 바라트 판카니아 박사는 우려의 변종을 식별하기 위한 커뮤니티 테스트가 유지되고 있어서 여행 테스트는 종료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한편 보리스 수상은 수요일 의회 문답 중 정부가 여행에 관련된 코비드 테스트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사지드 자비드 보건장관이 며칠 안에 그 검토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여서 모종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둘째 소식입니다. 영국 트러스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중공의 동남아시아 남하를 막기 위해 호주를 방문 중인 트러스 장관은 시드니에서 행한 연설에서 러시아가 과거 소련을 재건하기를 원하고 온다고 비난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는 침공 계획을 부인하고 있지만 10만 명의 군대를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로 이동시킨 위성사진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 영토를 장악한 적이 있으며 나토 의장은 유럽에서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며 나토가 동유럽에서 군사활동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방에 일련의 요구를 했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가
서방과 맞붙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표정입니다. 브뤼셀에서 행정부 이유는 현재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해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전쟁에 가장 가깝다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기 위해 무기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트러스 외무장관은 금요일 연설에서 우리는 G7의 동맹국, 나토 동맹국과 함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매우 명확하게 알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미 수십 명의 영국군이 2015년부터 우크라이나 군대를 훈련시키기 위해 주둔해 왔으며 우크라이나 해군 재건을 돕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호주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벤 월러스 미국 국방장관과 함께 호주에 있는 트러스 여사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동유럽은 세계 평화를 위해 중요한 것입니다. 주요 유럽 국가의 장관들도 이번 주에 이 문제에 대한 서방의 전략을 조정하기 위한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안토니오 블링켄 미국 국무장관은 금요일 제네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셋째 소식입니다. 둠스데이 클록이 100초 남았습니다. 세계의 종말을 향해 가는 둠스데이 클록이라는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는 심각한 기후 경고와 세계적인 긴장 속에서 자정까지 100초 남았습니다. 과학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2년 만에 세계 현황을 평가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패널이 2020년에 만났을 때에는 바늘이 자정까지 2분 남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모임에서는 100초로 앞당겨져서 시계가 생긴 이래 아마겟돈에 가장 근접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북한의 무기 실험이 대대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과 우크라이나 국경에 군대를 증강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서방 세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은 로버트 로즈너 박사와 수제트 맥킨리 박사가 공개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습을 명령하고 일부 제한된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경우 수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므로 서방 국가들은 무장 대응을 제공할 의무가 없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동서 핵 보유국 긴장이 고조될 것입니다. 세계 지도자들은 약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글라스고에서 열린 COP26 정상회담에서 기후재앙을 회피할 것을 보장하는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약간의 움직임을 환영했지만 중국과 인도가 마지막 순간에 탈퇴하여서 효과가 줄었다고 말합니다. 세계가 마지막으로 조종된 이후 질병이 인류에게 가하는 위협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코비드19 대유행을 경험했습니다. 중공 우한의 미생물 실험 결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방출되었을 수 있다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재료도 이번에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무기 실험 증가와 우크라이나 국경 긴장 속에서 오늘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Bulletin of Atomic Scientists의 회장이자 CEO인 라헬 브론스는 이 시기에는 부정적인 환경이 가속화하며 긍정적인 발전을 상쇄하는 혼합 위협 환경을 설명합니다. 오늘 과학 및 보안위원회 위원들은 세상이 작년 이맘때보다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종말 시계를 자정 100초 전으로 설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의 종말을 알리는 종말 시계는 1947년 미국에 기반을 둔 과학 간행물인 Bulletin of Atomic Scientists에서 일반 대중에게 핵무기의 위협을 경고하기 위해 처음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